휴대폰이 울리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목소리가 매우 정중했죠. 혹시 고 박철수 씨의 아들 박민호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집행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유언장이라니요?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목수였는데 무슨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렸어요. 혹시 빚이라도 남기신 건 아닐까? 아내 순이에게 말했더니 그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설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겠지. 다음날 아침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남기셨고요. 그가 꺼낸 건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금 잔고 85억 원.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 3채.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는데요. 김 변조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목수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말이죠. 특히 강남 개발 초기에 매입한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되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200억이라니.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런 부자셨다니요. 그런데 유언장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꺼냈어요. 익숙한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다.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난한 척 연기를 했구나. 아빠에게는 200억의 재산이 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냥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아빠는 평생 지켜봤거든.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고 싶다. 이 돈의 존재를 내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봐라. 그리고 1년 후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판단해서 재산을 분배하거라. 단 조건이 있다. 이 1년 동안 너는 아빠의 재산에 한 푼도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내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분배 권한은 내게 있다고 하거라. 아빠는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길 바란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첫째 형 민철이었어요. 형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에도 지적이고 냉정한 성격이었습니다. 형, 아버지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뭔데?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얘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다음날 저녁 형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이 교수다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언장과 재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형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억이라고? 정말이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준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였어. 형의 눈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봤어요.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 상속으로 하면 우리 사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지.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분배 권한을 주셨어. 형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뭐라고? 왜 내게만? 나는 장남인데. 아버지 뜻이었어.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내가 결정하라고 하셨어. 그 순간 형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이건 말이 안 돼.
200억을 내 맘대로 나눠준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형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죠. 형,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200억을 두고 어떻게 진정해? 민호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평소에 품위를 중시하던 형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 내가 불공평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불공평하게 안 한다고? 그럼 4등분하자. 지금 당장 말이야. 형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카페를 나갔어요.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민호야, 너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틀 후 둘째 형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 형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형,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민호야, 나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역시나 돈 얘기부터 시작하네요. 나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00억? 와,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민수 형의 반응은 민철 형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결정하라고 하셨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민수 형이 갑자기 계산기를 꺼냈어요. 200억을 4등분하면 50억씩이야. 하지만 네가 관리하는 수고비로 10억 정도 더 가져가는 건 어때? 그럼 너는 60억, 우리는 각자 46억 정도씩. 나는 그 말을 듣고 실망했어요. 형은 벌써 계산을 다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형,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아니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싸울 일도 없고 좋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는데 10억 정도만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아버지가 1년 동안은 손 떼지 말라고 하셨어. 민수 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호야, 형이 어려워서 부탁하는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야 돼? 10억이 뭐야? 200억에 비하면 푼돈이잖아. 그래도 아버지 유언이니까. 유언.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안 되나? 그날 이후로 민수 형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윽박지르는 투였습니다. 야, 민호야. 형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형, 정말 아버지가 금지하셔서 그래. 아버지. 죽은 사람 말만 들을 거야? 살아있는 형 말은 안 들어. 가장 걱정되는 건 막내 민식이었어요. 아직 대학생인 민식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거든요. 민식아, 형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어. 응, 형. 무슨 일이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식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헐,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셨어? 완전 대박이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분배 권한을 주셨어. 아, 그래? 그럼 형이 알아서 잘 나눠주면 되겠네. 민식이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다른 얘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그런데 이거 진짜야? 농담 아니지? 진짜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줬어. 와, 그럼 우리 집 이제 진짜 부자네.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민식아, 이건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형들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아, 알겠어. 비밀로 할게. 하지만 며칠 후 민식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나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다들 내가 갑자기 돈 많아진 것 같다고 하네. 뭔 소리야? 아니, 요즘 용돈을 좀 펑펑 쓰고 다녀서. 미안해, 형. 그런데 앞으로도 용돈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민식이도 결국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형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민철 형과 민수 형이 연합해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갑자기 두 형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민호야,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서 왔다. 민철 형이 거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 형도 옆에 앉았고요. 무슨 얘기인데? 아버지 재산 말이야.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민수 형이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우리가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대. 뭔 소리야? 민철 형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소송 서류야. 우리가 법원에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뒀어. 나는 그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소송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형들, 이게 뭐야? 가족끼리 소송을 한다고? 우리도 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너무 독선적으로 나오니까. 순이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형들, 아버지가 1년이라고 하셨잖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민수 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두르는 건 네가 아니야. 1년 동안 혼자서 200억을 관리하면서 뭘 할지 뻔하잖아. 뭔 소리야? 나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믿어? 너만 통장을 갖고 있는데. 민철 형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야. 200억을 4등분해서 나눠 가자. 그럼 소송도 취하할게. 만약 거부하면?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두 형이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족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어디선가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민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초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어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웬 연락이야?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데 들으니까 요즘 형편이 좋아졌다며? 누가 그런 얘기를? 아니야,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 혹시 사업 같은 거 할 생각 없어?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민호 씨가 잘 되면 저희도 덕을 봐야죠.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불편했어요. 돈이 있다는 소문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가장 힘든 건 집안 분위기였어요. 순이가 나날이 걱정이 늘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가족이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버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 그냥 평등하게 나눠주시면 될 텐데.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 거야.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근데 정말 1년을 다 채워야 할까? 지금이라도 그냥 나눠주면 안 될까? 그럼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싸우는 걸 보시면 아버님도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순이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원하셨을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갈 무렵 민식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형, 나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민식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형, 나 큰 실수를 했어. 뭔 실수? 아버지 재산 얘기.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뭐라고? 미안해, 형. 처음에는 한두 명한테만 자랑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는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 거였구나. 민식아,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친구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어떤 선배는 사업 투자하자고 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해와. 민식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나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민식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형, 나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 이런 돈 없어도 돼. 친구들이 날 진짜 좋아하는 건지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민식이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어린 민식이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 거였겠죠. 민식아,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형, 나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도 처음에는 돈 생각만 했어. 어떻게 쓸지, 뭘 살지, 그런 생각만 했어. 형들처럼. 민식이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무서워졌어.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형, 아버지가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저씨였습니다. 민호야, 잠깐 시간 있니? 네, 아저씨. 무슨 일이시죠? 요즘 내 형들이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구나. 어떤 소문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소송 준비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형들이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분배하라고 하셨어요. 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봐도 그럴 것 같더구나. 내 성격에 그럴 리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내 아버지랑 가까이 지낸 사이라서 말인데,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 형들 성격을 너무 잘 안다고 하셨어. 특히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진짜 효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기로 했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버지가 혹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면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 무슨 방법이요? 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시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면 건네주라고 하셨어. 그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구나. 아빠도 예상했다. 내 형들이 어떻게 변할지 말이야. 특히 민철이와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거든. 하지만 그것도 내 자식들이니까. 지금쯤이면 소송 얘기도 나왔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을 거야. 힘들지. 하지만 민호야,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나온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내 자신 말이야. 너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빠는 궁금하구나. 2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너 혼자 가져도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어. 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나눠줄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아빠의 진짜 시험이다. 과연 넌 어떤 선택을 할까? 참고로 하나만 알려주자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아빠는 이미 만족한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 아저씨 집에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철 형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디야? 당장 나와. 무슨 일인데, 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30분 안에 안 나오면 정말 소송 들어간다. 전화를 끊고 보니 민수 형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